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 전통시장과 광양 산사태 현장 등에서는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간 폭우로 엉망이 돼버린 진도 조금 전통시장. 군인과 상인들 수십여 명이 복구 작업을 벌이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청소로는 한계가 있어 포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해서 복구를 해준다는 계획도 없고 또 비가 온다 하면 또 이 난리를 칠 건데 지금도 잠을 못 자는 건 사실이고. 흙탕물이 빠진 논에는 돌과 흙덩이가 나뒹굴고 있어 복구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산사태로 마을 주민 한 명이 숨진 광양 진상면에서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계속돼 복구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참 암담합니다. 오늘도 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 나오셨는데 이것도 비가 쏟아져 버리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남군에서는 농경지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35개의 마을을 지나는 삼산천 제방의 일부가 무너져 앞으로 추가 피해가 더 걱정입니다. 여기가 터지게 되면은 물이 약한 쪽으로 흘러서 농지 침수는 물론이고 마을까지도 침수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긴급해서 지금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로 전남에서는 광양과 해남 그리고 장흥에서 3명이 숨졌고 주택이 495동이 침수됐습니다. 또 모내기를 마친 벼노는 24,744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장흥과 강진, 해남 등 9개 시군 115농가에서는 축사 침수로 닭과 오리 20만 마리와 한우 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찬입니다. 광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지고 주택 여러 채가 매몰됐는데요. 광양시는 사고 지점 위쪽에서 진행된 주택공사 현장에 배수로가 없다는 걸 알고도 설치가 완료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사무실과 광양시청 담당 부서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주택 등 건물 5채가 매몰된 광양 산사태 현장. 사고 지점 바로 위쪽에선 지난 2019년부터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돌이 굴러떨어지거나 흙이 밀려오길 수차례. 지난해 10월 안전상의 이유로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위돌이 이제 거기가 막 드문드문하게 많이 있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그 밑에서 밑에 바로 밑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잠을 못 잤어. 그래갖고 요쪽 집이 와서 자고.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산사태가 걱정된다는 현장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청이 한 차례 현장 점검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고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광양시는 현장 점검 당시 공사업체에 붕괴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면 안전성 검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현장에서 물이 빠져나갈 배수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광양시는 배수로 조기 설치를 구두로 지시했을 뿐 실제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사 중에 설치를 했다 안 했다 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사태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은 사고 지점 위쪽에서 이뤄진 주택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조암댐 지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암댐에서 초당 200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암댐 지사는 어제 조암댐 수위가 104.38m를 기록해 담 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자 전문 회사인 맥쿼리 인프라 투융자 회사가 최근 해양에너지에 대한 인수 절차에 들어가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이 요금 인상 등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만큼 요금 인상 등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한계점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가진 맥쿼리 인프라. 예측 통행량을 실제보다 높게 잡으면서 한 해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맥쿼리 측이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 에너지에 대한 인수 절차를 밟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민간 투자 전문 회사의 특성상 요금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투자 자본의 공공재 기업 인수를 현행법상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투기 자본의 공공 필수제 산업 장악,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고 또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같이 협력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의 도시가스 요금은 어느 수준일까? 기준 단위당 주택 난방용 요금은 2.32원가량으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취사형 요금은 가장 낮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와 지역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도 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부터 4년 연속입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요금 인상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요금 인상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투자 전문 회사를 상대로 무작정 요금 인상을 막는 게 언제까지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맥쿼리 측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공공재임을 이해한다면서 요금 인상 여부는 관련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는 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신규 확진자 가운데 5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로 이 가운데 여수 확진자 2명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우나 관련입니다. 영광과 나주 확진자 등 2명에 대해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광주시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다른 1명은 초등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장마철 집중호우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정전이나 침수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폐기를 막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위탁 의료기관 631곳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정전 또는 침수 위험 여부와 정전 시 응급 대처할 아이스박스 비치, 백신 보관 냉장고 전원 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온도 센서가 적정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온도 일탈 알람이 정상 작동되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약하게 비가 오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내륙은 오전에 장맛비가 그치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40mm가 더 오겠습니다. 장맛비는 서서히 잦아들겠지만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한낮 기온 담양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28도, 순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고요. 영암과 강진 28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오후 한때 소나기가 계속되겠고요. 기온은 점점 올라서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2038년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성공을 위해서 대구시와 함께 실무협의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두 도시 체육주관부서 담당자 등 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실행 방안을 세우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의회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행정부 견제자와 지역정책 제안자, 의사결정의 조정자 등의 역할을 다해 시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991년에 제1대 직할시의원 선거를 통해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8일 개원했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여수시 여수음악제 추진위원회가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5회 여수음악제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5회 여수음악제에서는 정명훈과 금난세 등의 지휘로 다채로운 클래식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음악제 음악학교는 이번 달 중순부터 열리고 선발된 학생들은 KBS 교향악단과 함께 실내악곡 등을 합주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12일부터 입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이번 달부터 9월 사이 입영 예정인 징집병과 부사관 후보생 등이고 희망자에 한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또 필수 활동 목적으로 출국을 앞둔 시민들도 광주시청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열과 복통을 동반한 세균성 설사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12개 의료기관에 지난달 마지막 주 설사 환자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48.4%가 세균성 병원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의 체험형 테마파크 관광단지인 챌린지파크가 들어섭니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 주식회사는 여수시민회관에서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2,300억 원을 들여 화양면 낮은지 이론 51만 400제곱미터 부지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